군 형법상 상관 모욕죄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기 직접 상관을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 때문에 유죄다. 좀 부담 느끼지 않고 상담 요청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지인 상담은 무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유튜브 구독자들은 지인 내드리는 건가요? 구독자는 바로 지인이 되겠죠. 네. 네, 구독,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박병 변호사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상담한 사례인데요. 군 형법상 상관 모욕죄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지인의 자제분이 지금 병장 말년 3개월 남았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친하게 지내는 동기인데 나이는 한 7, 8살 차이가 난대요. 이 친구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사이가 틀어졌어. 그러면서 이 동기분이 제 지인의 자제분을 갖다 상관 모욕죄로 고발을 했어요. 지인의 자제분의 동기분의 특징이 뭐냐면 매일매일을 매우 자세하게 일기 비슷하게 메모하는 특징이 있어요. 거기에 나름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의한다면 이 제 지인의 자제분이 몇 회에 걸쳐서 자기 직접 상관을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서 앞으로 이게 형사처벌이 될지 징계처분을 받을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에 될지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국내에서의 상관 모욕죄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사회생활에서도 모욕죄가 있잖아요. 그 차이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일반적인 모욕죄는 딱 행위탕이 하나예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모욕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공연성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혼자 이렇게 모욕하면 안 되겠죠. 제3자한테 이렇게 퍼뜨리게 되면 이제 모욕죄가 되는데 상관 모욕죄도 마찬가지예요.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면 당연히 됩니다. 근데 나아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단둘이 있는 과정에서도 부하가 상관을 모욕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그 추가적 구속 요건이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일반적인 모욕죄는 법전에 벌금형과 징역 금고형이 선택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벌금형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게 중대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벌금 사안입니다. 근데 상관 모욕죄는 군부대는 특수하잖아. 상관을 모욕한다? 이거는 죄질이 많이 다를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벌금형이 없어요. 징역 금고로 바로 가고 형량도 셉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세 번째. 그 일반 모욕죄는 친고죄라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수사나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관 모욕죄는 그렇잖아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고소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범죄 사실이 있다는 걸 인지하거나 고발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 하면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케이스, 제 상담 케이스, 제 지인의 자제분 케이스를 풀려고 하니까 기존 케이스를 좀 기본은 봐야 되니까. 그래서 보니까 케이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부하가 있고 전 간부가 있었어요. 근데 부하 직원이 기존 간부 말을 잘 듣고 하다가 이제 간부가 바뀌었어. 새로운 간부가 왔어요. 그 간부가 어떤 지시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 앞에서 말도 못하고. 그런 다음에 옆에 있는 동료한테 이제 그 욕을 한 겁니다. 그런 사안에서 1심 법원은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 포함됐지만 불만이나 분노 감정을 표현할 뿐 피해자의 인격 자체에 대한 경멸적 표현은 없었다고 해서 애초에 구속 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군검찰이 항소를 했고요. 항소 2심 법원에서는 상관의 구체적인 명령이나 조치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조치라고 평가한 것으로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에 반하는 발언에 해당해서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 때문에 유죄다! 라고 해서 금고 4개월의 단 선고유예 처분을 합니다. 유죄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맞다, 유죄다.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부사관 교육생이던 피고인이 동기들과 함께 사용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지도관이던 피해자가 목욕탕 청소 담당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또라이 카카카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상관이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 2심은 잘 모르니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또라이는 상관인 피해자를 경멸적으로 비난하는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서 소위 기본적으로 유죄라고 봤어요. 그런데 피고인의 이 표현은 동기 교육생들끼리 고충을 토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서, 그러니까 법률 용어인데 구속요건에 해당하지만 이 정도는 봐주겠다.
라고 해서 결국 무죄 판결로 끝난 케이스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어떤 건가요? 대구지방법원 행정 일부 판결인데 작년에 났던 겁니다. 5차례에 걸쳐 직속상관 4명에게 저런 짓과 진급을 못하지 지잡대라서 전문화살 하는 거 아닌가? 뭐 전문화살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상관 모욕 혐의로 복종 의무 위반으로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 처분, 일종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 처분은 받지 않고요. 근데 병장에서 상병 강등 처분은 굉장히 강력한 처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등 처분을 받은 이 친구가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를 했어요. 행정법원은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출하는 등 상관을 모욕한 건 맞다라고 판단해서 이 기각을 해버린, 결국 이제 상관 모욕이라고 행정법원은 판단한 겁니다. 이 케이스에는 아마도 그 징계 처분만 밟았고 형사 처분을 안 한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 상관 모욕에 해당하는 행위는 징계 처분의 사유도 되고 형사 처벌의 사유도 되는 겁니다. 네. 이중 처벌 안 해요. 징계와 형사는 다른 거기 때문에 네. 엄격히 한다면 형사 처벌도 해야 되고 징계 처벌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군 부대의 특성상 실무적으로 보니까요, 군 부대에 이런 사건이 상관 모욕이 발생을 하면 그거 이제 이야기 듣고 회의하고 해서 어떤 처분을 할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초동 수사가 되게 중요해. 그때 판단했을 때 경미하다 하면 징계로 가고 뭔가 좀 있다 하면 형사로 가는 겁니다. 물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경미하지 않아 보이는데도 징계로만 갔어요. 네. 여튼 그러니까 재밌는 거야. 군의 재량권이 있는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군 생활에서 군에서 이런 이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외부에 직접 알리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걸리고. 근데 지금은 6시 이후에 핸드폰 주잖아요. 그 핸드폰을 통해서 많은 걸 외부에 알릴 수 있어요. 또 하나, 군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 그 병사들 입장에서는 부모님한테 알려야 되고 부모님의 또 변호사 비용 같은 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병사들 월급이 굉장히 현실화됐지 않습니까? 1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 몇 개월치 월급을 모아서 변호사 보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런 건데 정말로 군부대 사건이 예전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못 받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지만 최근에 상당수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고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왜 필요성이 있을까요? 아무튼 좋은 대응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이거 보세요. 케이스상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이거는 이 정도면 형사로 바로 와야 될 사안이라 보이는데 군부대 안에서는 그래도 선처한 겁니다. 형사로 가져가지 않고 형사처벌과 징계처벌은 달라요. 형사처벌은 전과자가 되는 거고 징계처벌은 전과 그런 거 아닙니다. 당연히 징계처벌이 훨씬 더 경미한 거잖아. 근데 이 경우에는 충분히 형사처벌로 갈 수도 있었는 케이스지만 군부대 내에서 선처한 겁니다. 그래서 징계처분만 간 거였고 그렇지만 징계처분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강등처분에 대해서 억울하다 보니 행정소송까지 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군부대 사건은 군부대 특성상 더더욱 초동 수사 단계,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첫 번째 우리 그 지인분의 아드님의 그 사례는 상담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아직 그 아드님하고 직접 통화를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근데 통화도 해야 되고 현장에 가서 얘기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것만 갖고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과연 정말 얼만큼의 그 디테일하게 얼만큼의 뭐 요구를 했고 요구의 내용이 어떤 거고 어떤 걸 비판을 하고 메테리얼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었을 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심각하게 갈 거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징계 처분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징계도 안 받는 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막상 들어봤는데 그 이상의 그러니까 어머님이 말한 것보다 더 뭐 뚜껑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그럼 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겠죠. 적겠죠. 없지는 않고 적겠죠. 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욱해서 한마디쯤 상관을 요구를 했지만 그게 징계나 형사까지로 가지 않는 그 정도이기를 빌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